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사 가보리입니다. 저는 현재 온타리오 주 안에서 인구가 적은 마을의 병원에서 거의 3년 차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 작은 마을의 병원에서 일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는 학교를 몬트리올 도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도시 병원의 루틴도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지금 다니는 병원은 작은 마을의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병원에서의 루틴도 경험을 하니까 감히 제가 비교를 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매니저와 잘 알게 된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래도 작은 병원은 스태프 숫자도 적고 매니저랑 같이 인터랙션을 할 만한 일이 더 많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매니저와의 친근도도 더 높아지고 매니저에게 눈도장을 찍는 일이 잦아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만약에 대학원을 준비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될 때 정말 정말 꼭꼭 필요한 게 레퍼런스예요. 이게 추천 레터를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레퍼런스로 그 매니저랑 전화 통화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지를 이밸류에이션을 받아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도장을 좀 찍어 놓으면 나를 좀 좋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매니저한테는 이렇게 내 레퍼런스가 돼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도 이 사람은 내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일을 참 잘했고 저런 거가 좋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조목조목 잘 해줄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생겨요. 반면에 큰 도시에서의 병원은 스태프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플로어에, 그래서 특히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로 일을 하시는 간호사분들은 매니저를 볼 새도 거의 없고, 특히 나이트 시프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매니저의 얼굴을 거의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매니저들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8시에서 4시 요 일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이트 시프트에서 를 주로 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니저랑 인터랙션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 자신을 좀 어필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생각에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병원 안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점은 원하는 부서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작은 병원은 스태프 숫자가 적고 항상 모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새내기 갓 졸업한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도시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갓 졸업한 사람들은 응급실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일반 병동, 메디칼 플로어라든지 서지컬 플로어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응급실로 가는 게 보통 정석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작은 병원에서는 스태프의 숫자가 워낙 적고 모자라다 보니까 누구든지 트레이닝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모집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줘요. 응급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점인 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곳도 사실 도시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대충 그냥 오리엔테이션 정도만 해주는 거지, 그 플로어에 익숙해질 정도로만 한 며칠 정도의 그런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주는 거지, 솔리하게 다른 사람을 쉐도잉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는데, 작은 마을의 병원에서는 그런 기회가 종종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 ICU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다른 플로어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트레이닝을 받고 싶다 하면 why not? 매니저들이 다 그런 거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하는 부서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스킬을 더 쌓을 때에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작은 병원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는 메디컬 서지컬 플로어에서 거의 1년 반 정도를 일을 했고, 그리고 저는 또 그 분야 말고도 중환자실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싶어서 ICU 트레이닝 어퍼튜니티에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실에서도 일을 하다가 또 현재는 emergency 트레이닝 어퍼튜니티 자리도 열려서 거기도 또 어플라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1월부터는 emergency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나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내 능력을 좀 향상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점, 온타리오 내에서는 이 Student Loan Forgiveness Gran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마을, 리모트하거나 rural한 에리아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일을 할 경우 학자금 대출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일을 하는 곳이 인구가 거의 만 명? 15,000명? 그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플라이를 해서 저는 현재 토탈 8,000불 정도를 학자금을 대출을 삭감을 정부에서 해줬어요. 1년을 일하면 4,000불을 깎아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일한 거를 이제 지원을 해서 토탈 8,000불을 깎아줬고요.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이것도 큰 혜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안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종종 있어요. 온타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주도 이렇게 인구가 적은 곳에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들이 가는 거를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해서 졸업하자마자 거의 1년 반 정도 만에 학자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가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세 가지 매니저를 잘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부서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거 말고도 자잘하게 한 다른 장점이라고 하자면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사람이랑 일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선 스태프 숫자가 적으니까 그 사람이랑 계속 일을 했다면 일하는 스타일 파악하는 게 훨씬 쉽고, 또 아무래도 저는 현지인이 아니고 그리고 외지인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정보들이 좀 있어요. 여긴 어떻다더라, 다른 병원의 이 부서의 매니저는 어떻다더라, 여기는 괜찮다더라, 이런 자잘한 일 관련된 정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큰 병원에서도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정보긴 한데, 작은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더 좀 더 친해져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귀를 좀 쫑긋 열어뒀다가 정보들 필요한 거라든지 관심이 가는 정보들은 좀 들어보고 더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작은 병원에서는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장점들을 봤을 때 캐나다 안에서는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큰 병원에서 일을 하나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나 연봉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새내기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왔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작은 곳의 병원에 지원을 해서 병원에서의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또 도시로 가고 싶으면 도시로 가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캐나다 병원 브이로그 이런 거를 찍어서 올려볼게요.